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니마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니마라는 것은 그 대형 언어 모델의 이제 두 가지 이제 훈련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지도 사전 훈련 단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지시문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 이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비지도 사전 학습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원sit 어떤 텍스트를 사용해 가지고 모델이 이제 일반적인 목적의 표현을 학습을 이제 비주도하는 것으로서, 모델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정답을 제공받지 않고 대규모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패턴 학습을 이제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주로 어떤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의 구조하고 이제 언어 패턴을 이제 이해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대규모 GC 모델 및 그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을 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모델이 최종 작업과 이제 사용자 선호도에 이제 더 잘 이제 맞춰가지고 추가 작업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지시문 인스트럭션 조정을 통해 가지고 모델이 이제 특정 작업에 대해서 수행하도록 이제 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강화학습 같은 방법이 이제 적용이 돼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서, 사용자 피드백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어떤 이 강화학습 하는데 이제 개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이제 개선하는 거죠. 학습 단계에서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단계는 이제 주로 모델이 사용자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더 이용하고 이제 적절한 응답을 생성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델의 언어 자체를 이해하고 이제 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델이 이제 특정 작업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사용자에게 더 유용한 이제 응답을 제공하는 그 미세 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데 이제 두 단계를 거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 비지도 프리트레인 단계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세 조정 파인 튜닝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두 단계의 이제 상대적인 어, 그 중요성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니마라는 그런 그 65개 파라미터를 가진 그 라마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이제 훈련시킨 게 어, 리마인 거죠. 그래서 이 리마는 이제 이런 강화학습이나 인간 그 선호도 없이 단지 이 1000개의 되게 그 신중하고 잘 선별된 그런 프롬프트하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를 가지고 어떤 그런 표준 지도 학습을 손실을 통해 가지고 미세 조정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화 학습 사용 안 하고 좀 프롬프트를 정밀하게 파인 튜닝 해가지고 이 1000개의 대화문을 가지고 이, 어, 파인 튜닝 지금 좋은 성능을 이제 냈다는 거죠. 그래서 니마는 이제 훈련 데이터가 다 몇 개의 예제만 포함되어 있어도 특정 응답 형식을 따르는 것을 이제 학습을 했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여행 일정 계획부터 이제
어떤 역사를 대체하는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한 이제 추측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이제 쿼리 문제에도 이제 잘 반응했다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람한테 휴먼 이벨레이션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니마가 이제 답변하는 것이 한 43% 정도가 이제 GPT-4하고 그 성능이 이제 비슷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드하고 비교했을 때도 58% 정도가 이제 더 니마를 더 선호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빈치 003, 그러니까 GPT에서 이제 다빈치 003과 비교했을 때도 68%가 오히려 더 니마를 이제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더 선호했다는 거죠. 근데 다빈치 이제 003 같은 경우는 RAH 방법을 이제 사용했는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RH 방법보다 이제 더 높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제 대형 언어 모델 LML은 이제 사전 이제 훈련 단계에서 학습이 되며 이제 고품질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서 제한된 양의 이런 지시 조정 데이터 가지고도 이제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는데 LML 모델이요. 이건 이제 다음 토큰을 이제 예측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전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언어의 이해라든지 생성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학습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제 그 전이 과정을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 그 언어 모델은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정렬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사람의 이제 피드백을 통한 그 강화 학습, 이걸 이제 RLHF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제한됐었고, 그래서 인간 주석자와의 이제 그러니까 사람과의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의 그 프리트레인 학습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건 이제 사전 학습에 대한 정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얼라이먼트, 언어 모델을 어떻게 정렬하는지에 대한 이제 정렬의 방법인데, 거기는 이제 어떤 그 인스트럭션 튜닝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학습을 이용한 이제 RLH 방법이 있습니다. 정렬이라는 것은 언어 모델의 사전 학습 후에 이런 이제 특정한 작업이나 어떤 사용자 요구에 이제 맞춰가지고 그 정렬하는 그런 거를 뜻하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대규모의 그 예제 데이터셋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특정 그 지시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시문을 특정 지시에 이제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튜닝이라고 하고요. 인스트럭터 튜닝이라고 하고, RH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피드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강학습을 취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주석자를 통해 가지고 그 모델과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요약 서론 부분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사전 학습은 이제 이렇고 어떤 그 대규모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고 정렬이라는 것은 사전 학습된 이제 모델을 어떤 특정한 작업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런 지시사항과 그다음 인간 피드백을 이용한 그런 강화학습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이제 그 얼라이먼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그 인스트럭터 튜닝은 대규모 예제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을 해서 모델이 이제 특정 지시에 따르도록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RLH 방법인데 이건 이제 인간 피드백을 사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향상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그런 어떤 얼라이먼트 방법은 이제 이게 이제 항상 이게 어떤 그 연구의 이제 기준이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챗GPT 수준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어떤 계산하는 자원이라던가 어떤 데이터들 이제 많이 요구가 돼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이런 강력한 사전학습 대신에 어떤 언어 모델이 주어졌을 때 단지 이 1000개 이제 어떤 선별된 훈련 예제로 이제 미세 조정을 해서 이제 또 놀라운 성과를 이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어떤 이런 정렬을 통한 사용자 작용 스타일이나 형식을 모델이 학습하는 단순한 과정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이제 사전 학습 동안에 이미 획득한 지식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어떤 그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설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면 이제 그 사전 학습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 프롬프트와 고품질의 응답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이 응답 데이터 이제 이런 1000개 데이터를 선별을 했고 그거는 이제 스태크 익스체인지라던가 위키화와 같은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그 샘플링을 다양하게 샘플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 어시스턴트 같은 거를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250개 이제 프롬프트 그 균일한 이제 응답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제 250개 이제 프롬프트하고 이제 응답을 또 수작업으로 이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5개 이제 파라미터를 가진 사전 학습된 그 라마 모델을 이제 1000개의 데모 세트로 이제 미세 조정해서 디마를 이제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마는 어떤 최첨단 이제 언어 모델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어떤 300개 이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선호도 평가에서 이런 RLHF로 이제 훈련된 오픈AI의 다빈치 003이라던가 또 52,000개로 이제 훈련된 알파카 보다 이제
능가한 그 성능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선호했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비해서 나오는 답변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GPT-4라든가 클로드 그다음에 바드의 응답을 니마가 이제 더 그 사람들이 이제 더 평가해서 이제 좋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43%, 46%, 이제 58%에 대해서 니마가 이제 동등하거나 이제 더 선호했다. 응답에 대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GPT-4를 이제 주석자로 해서 인간 선호도 주석을 이제 반복한 결과 이러한 것을 이제 뒷받침한다고 하고요. 니마 응답은 이제 절대적인 척도로 분석했을 때 88%가 이제 프롬프트 요구사항을 충족했고 이제 50%가 이제 우수하다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 양을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좀 늘려봤다고 해요. 계속. 그런 동안 이제 프롬프트 다양성을 근데 이제 확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데이터만 늘리고 프롬프트가 다양하지 않으면 그 이제 그 만족도 면에서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품질을 최적화할 때 어떤 데이터 품질을 이제 최적화한 거하고 이제 안 한 거 그런 이제 소고 실험을 통해서도 이제 그 선호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품질을 소거했을 때 이제 선호도가 더 안 좋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마는 이제 이런 일관된 어떤 다중 투원 대화를 이제 수행할 수 없었으며 훈련 데이터 세트 이제 단 30개 정도 이제 수작업 대화 체인을 이제 추가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향상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데이터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품질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데이터의 다양성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을 계속 늘려봤자 그렇게 사람들이 응답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네들 이제 놀라운 발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이런 사전 그 학습을 한다는 것이 어떤 대규모 지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던가 그런 RH 이거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데이터의 질적인 우수성하고 그 다음에 그 다양성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제 이런 품질이 최적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 니마 모델이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세운 이제 가설이 이제 이런 표면 정렬 가설입니다. 그래서 Superficial Alignment Hypothesis라는 것을 이제 가설로 세웠어요. 이제 이것이 보면은 모델의 지식과 능력이 이제 거의 전적으로 이 사전 학습하는 동안에 이제 학습이 된다는 그런 이제 가설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얼라이먼트는 사용자가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형식의 이제 하이브프를 이제 학습하는지를 이제 먼저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자기네들이 표면 정렬 가설인지 맞고 그런 이제 정렬이 주로 이제 스타일 학습에 관한 것이라고 했을 때
표면 정렬 가설의 결과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이제 비교적 적은 그러니까 사전 학습을 잘하면 그 사전 학습한 이제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비교적 적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지만은 품질이 좋고 이제 다양한 그런 데이터였겠죠.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튜닝을 했을 때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 정렬 이제 가설은 모델의 지식과 능력이 거의 전적으로 이 사전 학습하는 동안에 이제 학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는 가설인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모델의 지식과 능력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이제 그렇게 이제 가설의 의미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모델의 지식과 능력을 학습한다는 것은 위에도 말했듯이 이제 모델의 이제 대부분의 어떤 지식과 능력을 이 프리트레인 동안에 이제 이미 이제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학습은 될 경우에 이제 처음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이 이제 언어 구조 패턴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사전 학습 단계인 거고요.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사전 학습된 모델이 어떤 실제 사용자하고 상호 적용할 때 어떤 형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제 학습하는 그런 단계로서 실제 사용자와 이제 상호작용할 때 이제 어떤 형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제 학습하라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면 돼요. 이것이 이제 모델의 어떤 특정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형식의 이제 응답을 생성하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청중하고 도움을 주는 이제 어조로 이제 응답하는 뭐 이런 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표면 정렬 가설의 의미는 이 가설이 이제 맞다고 하면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적은 수의 이제 예제 집합으로도 이제 모델을 충분히 튜닝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가설인 거죠. 즉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소수의 이제 예제만으로도 원하는 스타일이나 형식에 이제 충분히 맞게끔 이제 튜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예제를 이제 아까 위에 들었던 거하고 비슷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표면 정렬 가설은 모델의 이제 사전 학습이 매우 모델의 이제 사전 학습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모델의 이제 지식과 능력 대부분이 이 사전 학습 단계에서 이제 학습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정렬 단계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전 학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를 하는데, 그 얼라이먼트를 이제 데이터가 많은 거를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적절한 형식과 스타일을 학습할 수 있는 이 적은 수라도 이제 고품질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1000개를 줬습니다. 네, 1000개를 줬는데 테이블을 보면 이제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은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고, 이제 이거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건데요. 그래서 200개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개수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인풋 길이는 이제 다음과 같고 아웃풋 길이는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써서 이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평가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 셋이 이제 그룹 A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50개를 이제 사용했고요. 인풋 평균 인풋 길이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 길이는 이제 아웃풋은 없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데이터셋은 이제 다음과 같고, 개수는 이제 이렇고, 그 인풋 이제 평균 인풋 길이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데이터셋 이제 살펴보면,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어떤 Q&A 웹사이트에 있는 스탁 익스체인지라든지 뭐 위키하우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데이터셋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별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탁 익스체인지에 대한 이제 이렇게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이제 다양한 분야의 그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Q&A 형태의 그런 데이터셋을 이제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샘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타우 값을 이제 3을 줘서 어떤 200개의 이제 질문과 답변을 샘플링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여기는 샘플링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이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우 3을 아까 앞에서 이제 샘플링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템퍼러처를 이제 3을 줬다는 내용인 거고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요. 이거는 그 어떤 분포의 이제 평탄화자하고 평탄화의 정도를 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퍼러처라는 것은 이제 언어 모델이 이제 다음 토큰을 생성할 때 그 확률 분포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매개 변수인 거고, 이 타우가 이제 높을수록 평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데이터 분포가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예측이 이제 좀 이제 덜 그러니까 모델이 이제 덜 확실한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타우 값이 이제 낮다는 것은 분포가 예리해져서 이제 모델이 이제 더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타우 3 정도라고 했을 때 그 타우 값이 이건 이제 앞에서 말했던 거고, 스탁 체인지에서 이제 타우를 3을 이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앞에 이제 200개의 질문과 답변이었잖아요. 그 200개의 질문과 답변을 샘플링 한다는 것은 다양한 도메인이 균형을 샘플링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높은 이제 템퍼러처를 사용해 가지고 샘플링을 이제 수행한다는 것이니까 다양한 주제하고 응답 스타일을 이제 포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균형 있게 샘플링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질문과 답변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우가 3을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위키하우라든지 이제 이런 푸시 시프트 레딧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쭉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키하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주제에 대한 24만 개 이상의 이제 방법 기사를 제공하는 그 온라인 위키스타 이제 출판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시작 부분을 이제 응답을 기사 부분을 이제 기사 부분을 이제 질문으로 하고 이제 질문을 이제 답변 부분은 이제 응답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거죠. 데이터셋을. 그리고 어떤 뭐 전처리 과정도 이제 그 휴리스틱인가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전처리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쓸데없는 어떤 링크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뭐 특정한 텍스트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다 이제 제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셋, 그러니까 푸시 레디 데이터셋은 어떤 사용자가 이제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제 토론하고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생성 이제 서브넷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인 거고요. 뭐 재치 있고 이제 풍자적인 뭐 댓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예,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런 이제 방법들을 가지고 어떤 150개의 이제 고품질의 이제 응답 데이터를 이제 찾았다는 거죠. 거기에 또 이제 이런 뭐 사랑시와 짧은 과학 소설, 뭐 이야기 같은 주제를 이제 또 훈련 데이터셋에 이제 추가를 했고요. 이제 수동으로 작성한 건가, 사람이 작성한 거, 사람이 이제 그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 이건 이제 온라인 이제 커뮤니티에서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 외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양하게 아까 앞에서 이제 데이터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써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다양하게 해 가지고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수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룹 A와 이제 뭐 그룹 B로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250개 프롬프트를 작성했죠. 그러면 이제 합쳐서 5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뭐 관심사나 뭐 친구들의 관심사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고 A 그룹에서 이제 200개 이제 프롬프트 훈련용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50개는 어떤 저기 테스트,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50개를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B 그룹 같은 경우는 230개의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훈련 데이터가 아니라 테스트를 할 때 이제 사용하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훈련 데이터 그 200개에서 이제 고품질의 답변을 추가했고 이 답변은 이제 사람이 이제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작성할 때 이런 이제 사람 어시스턴스 이제 적합한 이제 사람 어시스턴트라기보다 이제 인공지능 이제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대화문 질문의 답변 그런 데이터 자체가 어떤 균일한 어조를 유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뭐 타우 값을 이제 3으로 준 거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프로본트는 질문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답변 자체가 이제 이어지도록 했고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런 이제 어떤 일관된 형식이 이제 모델의 성능에 이제 좋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가 되는 이제 그런 논문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어떤 좀 이렇게 악의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13개 정도의 이제 훈련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동 작성 예제 외에도 슈퍼내추럴 인스트럭션에서 이제 50개의 이제 훈련 데이터를 이제 또 샘플링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요약이라든지 패러프레싱이라든지 스타일 변환과 같은 그런 데이터인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작위로 이제 예제를 추출했고 그 일부 예제는 이런 200개의 그 훈련 데이터셋에 스타일하고 이제 맞추기 위해서 약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데이터 그 예제 그 스타일이 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서로 이제 일관성을 주기 위해 가지고 또 이제 수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잠재적 사용자 프롬프트의 분포가 아까 그 슈퍼 레졸루션 인스트럭션 작업 분포가 다를 수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의 직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작은 샘플링이 전체 훈련 예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모델의 이제 경과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수동으로 작성하고 어떤 일관된 스타일을 이제 가지게끔 질문과 이제 답변을 이제 작성하는 것은 이제 그 대단히 이제 사람의 이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일부 연구들은 뭐 중류라든지 기타 이제 자동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그 사람이 너무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어떤 양적인 최적화를 이제 추구를 이제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신들은 이런 양적인 최적화보다 어떤 그 다양성, 그 데이터가 적더라도 다양하고 이제 품질이 더 우수한 거를 자기 애들은 이제 그 사전 학습할 때 이제 더 추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니마를 이제 훈련한 거를 보면 라마 65빌리언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이 1000개 예제를 이제 얼라이먼트 훈련 세트로 해서 그 위세 조정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용자와 이제 어시스턴트를 이제 뜻하는데 이걸 이제 구별을 해서 각 바라 끝에 이제 그 EOT라는 것을 이제 그 토큰 끝에다가 이제 뒀고요. 종료를 이제 EOT로 한 거죠.
이 화자를 구별을 한 거를,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어시스턴트를 이제 구별한 거를. 사용자라고 하면 이제 사람을 뜻하고 어시스턴트는 이제 기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은 이제 생성 중단 역할은 이제 EOT가 이제 EOC하고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전 학습된 이제 모델의 기존에 EOC 토큰을 이제 부여한 의미하고 이제 혼동되지 않게끔. 그래서 기존에 사전 학습된 모델이 어떤 그 토큰의 종류가 EOC인 거고, 그리고 이 화자를 구별한 사용자하고 어시스턴트를 구별한 그 토큰의 종류는 이제 EOT인 거죠. 그렇게 이제 구별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미세 조정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얘기하는데 아담 이제 W를 사용을 했고 15 에포크 동안에 베타1은 그 0.9, 베타2는 0.95로 줬고 그 가중치 감쇄는 이제 0.1로 해서 이제 미세 파인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러닝레이터는 0.00005를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뒀고 이제 훈련 그 종료 시점에는 0.00006으로 이제 했고요. 배치 사이즈는 32개 예제로 이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모델 경우는 64개로 이제 배치 사이즈를 준 거고요. 그리고 2048개 이제 토큰을 초과를 하는 게 있으면 이제 2048개가 넘지 못하게끔 잘랐고요. 그리고 잔차 드롭아웃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드롭아웃률은 이제 0.06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0.3 작은 모델 같은 경우 0.2까지 이제 증가시켰다고 하고요. 잔차 연결에 이제 드랍아웃을 이제 적용을 한 게 이제 이 잔차 드랍아웃이고 내지 듀얼 드랍아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퍼플렉시티가 이제 생성 품질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없음을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50개 그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평가하는 그 50개 이건 이제 개발 세트라고 그러는데 사용해 가지고 5번째 이제 에포크하고 10번째 에포크 사이에서 이 그 체크 포인트를 이제 수동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니마 모델의 미세 조정 과정이 이제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하고 훈련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이제 아담 W가 사용됐고요. 베타는 0.9, 그러니까 모멘텀 감쇄는 이건 0.9, 그 다음에 모멘텀 감쇄 베타2는 0.95가 이제 사용됐고요. MT라는 것은 현재 기울기 GT와 그 다음에 이전 모멘텀을 이제 더한 건데요. 가중 평균값을 이제 더한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감쇄는 여기와 여기 이제 각각 들어갔는데 여기 같은 이제 평균 어떤 그 스케일된 평균값을 평균값이 아니라 이제 그 1을 넘지 않는 값을 만들기 해 가지고 이제 1 마이너스에 이제 그 모멘텀 감쇄값을 이제 주고 그다음에 현재
단계 이제 기울기 값을 곱했고요. 이것과 이제 베타 1 0.9 모멘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전 모멘텀과 이제 더한 것이 그 MT입니다. 그리고 이제 VT 같은 경우는 속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스케일된 기울기, 그러니까 현재 기울기의 이 제곱과 이제 이전 기울기 가중 평균을 더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1을 넘지 않은 1 마이너스의 0.95 0.95 값을 이제 베타 2에다가 이제 준 거죠. 그리고 이제 m 해 t는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어떤 모멘트 값을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건데, 이것은 이제 1 마이너스 베타 1 t분의 이제 mt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t, 요 t가 이제 시간이거든요. 요 t가.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조정해서 이제 초기화 편향을 제거한 모멘텀의 이제 추정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T에 반해서 이제 그 V 해T는 이제 해시 이제 추정을 뜻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 VT를 이제 초기화 단계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조정하는 비율로 이제 조정된 이제 속도 추정치, 그러니까 VT 이제 추정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t분의 VT로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세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감쇄는 이제 0.1을 뒀고, 웨이트 디케이는, 그리고 이제 초기 학습률은 이렇게 뒀고요. 그러니까 0. 이렇게 되겠죠. 0.00005. 그 다음에 그 학습률 감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러닝 레이트 값을 줬습니다. 배치 사이즈하고 이제 텍스트 길이는, 배치 사이즈는 32를 줬고, 작은 모델의 경우 이제 64. 그 다음에 최대 토큰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넘지 않아야 되겠죠. 토큰 길이는. 그 다음에 레지듀얼 드랍아웃을 사용해 가지고 교체마다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시켰는데, 하위 계층에서는 레지듀얼 드랍아웃 비율을 이제 0.0, 그 다음에 마지막 계층 이제 드랍아웃 비율을 이제 0.3, 작은 모델의 경우 이제 0.2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랍아웃 비율은 이제 어떤 토탈 레이어에서 레이어 인덱스 값을 이제 그 레이어 인덱스 분의 이제 그 토탈 레이어 곱하기 0.3, 이 0.3이라는 이제 수치를 준 거죠. 그럼 이 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세타 t-1은 이전 그 시간 단계 이제 파라미터 값이고, 이거는 이제 세타 t는 그러면 이제 현재 시간 단위 이제 파라미터 값이겠죠. 러닝 레이터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얼마나 크게 업데이트 될지 이제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 m 해 t는 이제 비율 조정된 모멘텀 이제, 그러니까 비율이 조정된 이제 모멘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전 모든 기울기의 이제 가중 평균이고요. 그래서 베타 1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비율을 조정하는 거고, 그리고 V 해 T, 여기 이제 이 V 해 T 플러스 입실론, 그러니까 V 해 T 이제 루트를 씌웠는데, 이 V 해 T라는 것은 비율이 이제 조정된 속도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기울기 제곱의 이제 가중 평균이고,
베타 t를 가지고 베타 2를 가지고 이제 비율을 조정합니다. 입실론은 0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이제 작은 상수를 이제 더한 거고요. 그리고 이 람다는 가중치 감쇄 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하는 걸 뜻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세타와 t라는 것은 업데이트 후에 이제 어떤 새로운 파라미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세타와 t-, 그러니까 이전 파라미터 빼기 러닝 레이트 값을 주고 그 다음에 루트 v hat, 그러니까 속도 추정치 플러스 그 다음에 0이 되지 않는 상수값 입실론 분의 그 속도 추정치 시간 단위의 속도 추정이 m hat, 이게서 이제 이걸 나누고 분자를 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한 다음에 그 과적합을 방지하는 람다 값하고 그 다음에 세타 t-, 이전 단계 시간의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곱한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MTS는 이제 어떤 평평하게 하는 평활도 기울기를 뜻하고, VT는 속도는 이제 제곱근으로 여기 이제 루트를 씌워서 제곱근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MTS를 나누어서 이제 기울기 이제 불안정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다인 스텝에서 이제 파라미터가 얼마나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이제 조정된 기울기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된 기울기에서 이 러닝 레이트를 이제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파라미터 여기서 이제 그거를 뺀 거고 세타 t-1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울기 하금 방법에 따라서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이런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람다 세타 t-1 이게 이제 가중치 감쇄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존의 파라미터 기존 파라미터 그 세타 파라미터 값에 또 이제 소폭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고요. 최적화되고 이제 이런 과적합을 이제 방지하게 됩니다. 가중치 감쇄라는 것은 어떤 과적합을 이제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요. 가중치가 이제 너무 커지는 것을 이제 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손실함수의 가중치의 제곱합에 이제 비례하는 항을 이제 추가하는 거고, 이런 이제 가중치 감쇄를 사용함으로써 모델이 이제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이제 특화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 일반화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담 W를 이제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중치 감쇄는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그 노스 값이고 이제 가중치 감쇄를 이제 추정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람다 그 어떤 조절하는 상수값 그 2분의 이제 람다하고 그 다음에 i에 대해서 이제 더하고 그 다음에 w 그 모델의 이제 가중치에 이제 제곱을 한 건데,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이 L은 이제 원래 손실값이고요. 람다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중치 감소의 개수죠. 이제 어떤 규제를 이제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WI는 그 모델의 이제 가중치를 뜻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제곱을 뜻하는 제곱을 이제 취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모든 가중치의 그 WI 모든 가중치의 이 제곱의 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이제 가중치 전체에 대해서 이 L트롬을 이제 취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추가함으로써 모델의 가중치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고요. 거기에다 또 이제 2분의 남다를 이제 이렇게 취했잖아요. 그래서 과적합을 이제 방지하고, 그러니까 아담 W와 같은 이제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이런 이제 것을 이제 그 가중치를 이제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담 W에서 이제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세타 T는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이제 가중치인 거고. 말씀드렸듯이 이 모멘텀 해 T하고 그 다음에 이제 V 해 T는 이제 각각 이제 모멘텀하고 그 어떤 속도의 이제 스케일된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실로는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작은 상수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가중치 감소는 각각의 그 학습 단계에서 가중치를 조금씩 그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요 MT 이제 모멘텀 부분, MT는 이제 아담 W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이제 추정치를 뜻하고, 이게 이제 아까 그 0.9로 줬잖아요. 이게 0.9 감쇄값, 모멘텀 감쇄값. 그리고 이 기울기의 이 과거값, 정보를 얼마나 이제 곱해지는 거잖아요. 0.9하고 얼마나 반영할지를 이제 조절하는 것이 이제 요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울기의 과거값을 얼마나 반영할지 베타1이 조절하는 건데, 그건 여기서는 이제 0.9로 이제 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MT-1은 이전 시간 단계에서 모멘텀이 이제 추정치이고, 그 다음에 이 GT 곱해지는 이 GT는, 그러니까 1-에서 베타 T하고 곱해지는 이 GT라는 것은 현재 시간 단계에서 이제 기울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멘텀을 이용해서 기울기 이제 지난 정보를 평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최적화 과정에서 파라미터를 또 업데이트해서 보다 이제 이 MT를 이제 안정화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포인트 선택 부분을 보면 5번째 에포크하고 이제 10번째 에포크 사이에다가 50개의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셋을 사용해 가지고 체크포인트를 이제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모델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가장 잘 수행되는지 파악하고, 그 시점에 모델은 이제 체크포인트가 이제 모델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저장해서 이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이제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과적합을 이제 방지했다고 합니다.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설정은 이제 모델의 학습 과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일반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아담 W 이제 옵티마이저하고 전차 드롭 아웃을 이제 활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이제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그 학습률과 그 배치 사이즈를 이제 설정해서 효과적으로 훈련을 이제 진행했다고 합니다. 옵티마이저 W는 그 최적화 알고리즘 하나로서 그 아담의 이제 변형된 형태고요. 그래서 어떤 가중치 감소를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모델의 이제 과적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자세한 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담하고 이제 아담 W의 차이점은 어떤 가중치 감소의 처리 부분에서 이것은 이제 따로 둔 거죠. 이건 이제 그냥 섞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GT라는 것은 시간 t 단위에서 이제 어떤 기울기를 뜻하고 나블라 그 L 그 다음에 세타 t-1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로스 손실함수니까 L에 대한 이제 이전 t-1의 이제 기울기를 기울기를 이제 뜻하는 거고 람다는 이제 이 람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중치 감소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세타 t-1은 이제 이전 파라미터. 그래서 업데이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타 t 이제 새로운 파라미터는 이제 t 이전 파라미터 빼기 그다음에 러닝 리미트를 두고 그다음에 이 그 속도를 추정하는 거에 이제 루트를 씌운 것에다가 분모가 0이 되지 않게끔 이 입실론 작은 상수를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T, 그러니까 그 모멘텀의 추정치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M의 T하고 그 다음에 V의 T는 이제 추정치인데 스케일된 추정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담 W에 대해서 가중치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이제 가중치 그 웨이트 디케이가 파라미터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로 처리된 거고요. 이것은 이제 기울기 계산해서 가중치 감소를 이제 분리하고 기울기 계산에서는 분리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는 직접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파라미터는 이전 파라미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 아담하고 똑같아요. 이제 마이너스의 이제 이 부분 어떤 러닝 리미트하고 그 람다라는 그 가중치 감소 개수와 그 다음에 이전 그 파라미터 세터 t-n을 이제 준 거죠. 역시 이것도 vt 햇하고 mt 햇 m 햇 t v 햇 t하고 m 햇 t 부분은 이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게 각각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게 이제 그 아담하고 이제 다른 점이죠. 그 요약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아담에서는 이제 가중치 감소가 기울기 계산에 이제 일부로 이제 포함됐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잠깐 학습률이 이제 의존적인 면이 있다고 해요. 아담은. 근데 반면에 이제 아담 W는 이 가중치 감소가 이제 업데이트한 이제 별도로 이제 처리를 하니까 가중치 감소의 영향이 더 이제 일관되고 예측이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이제 아담 W 같은 경우가
아담에 비해서 이제 보다 나은 그 일반화 성능을 이제 발휘한 것을 이제 돕는다고 합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담 W를 이제 지금 이 니마모 모델에서 이제 사용된 거잖아요. 아담 W에서 이제 이건 모멘텀 추정치 업데이트고, 이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바이어스를 보정하는 이제 이렇게 추정치고, 최종적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베타 1하고 베타 2는 이제 이게 0.9였고 이게 0.9로 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모멘텀 계수 값이고, GT는 이제 현재 기록이고, 여기 이제 GT에다가 L2놈 제곱을 이제 취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입실론, 최종적으로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 요 입실론은 이제 이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앞에 쭉 설명드렸던 거고, 그래서 아담 W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그 과적합을 방지시키고, 학습에 이제 안정화를 주고, 어떤 정교화는 이제 L2 롬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중치 감소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정교화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담 W는 특히 이제 큰 데이터셋과 이제 복잡한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남아 훈련 방법을 이제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델하고 모델은 이제 라마 60억 밀리언이고요. 이런 이제 모델들하고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모델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커나이저 라마 토커나이저를 이제 노드를 합니다. 훈련 데이터는 이제 가상으로 설정했는데 이제 훈련 데이터도 노드를 하고요. 트레인 데이터나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디벨로먼트 데이터셋도 이제 여기서는 디벨로먼트 데이터셋이 이제 50개로 리마 모델에서는 설정을 했고요. 트레인 데이터는 이제 모두 1000개입니다. 불러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드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인, 디벨로먼트 데이터 로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각각 배치 사이즈는 30이고요. 트레인 데이터는 이제 추루로 해서 이제 사용하고, 일단 셔플에서 디벨로먼트 데이터는 나중에 이제 이 훈련 데이터를 테스트할 때 사용할 거니까 일단 펄스로 둡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이제 아담 W를 사용했고, 러닝 레이트, 그 다음에 이 저기 베타 1은 0.9, 그 다음에 베타 2는 0.09, 그 다음에 웨이트 디케이는 0.1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인 이제 셋업은 그 에포크를 이제 15로 이제 줍니다. 모델 학습 모델을 이제 설정하고요. 그래서 학습 모드로 설정해서 모델 내에 드랍아웃 하고 이제 배치 정기화 같은 이제 내역가 이제 학습 과정에 적합하게 등장하도록 하게 됩니다. 드랍아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드랍아웃은 이제 전차 드랍아웃을 적용하는 이제 함수인 거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네즈듀얼 드랍아웃을 설정하고 드랍아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드랍아웃, 그러니까 스타트 P에서 이제 그 엔드 P 이제 선형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면서 드랍아웃의 이제 비율이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토탈 스텝은 이제 커런트 스텝으로요. 그리고 모델의 그 모든 하이 레이어를 이제 순회를 하면서 네즈듀얼 블록이 이제 포함된 레이어, 그러니까 전체 연결이 가능한 이제 그런 레이어에만 그 드랍아웃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학습 루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그 에포크는 15로 줬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 노드를 이용해서 배치 단위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로드하고 입력 텍스트를 토커나이즈를 이용해서 이제 토커나하고 텐서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딩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자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입력이 동일한 길이 이제 2048 랭스를 이제 가지도록 처리를 합니다. 출력 텍스트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라벨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모델의 이제 입력 데이터와 네이블 데이터를 이제 인풋 데이터하고 네이블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다가 전달을 해서 이제 출력값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네이블은 손실 계산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출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손실값을 추출하고 이런 손실값에 대해서 역전파 백워드를 이제 수행해서 각 파라미터의 이제 기울기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스텝에 이제 네즈듀얼 이제 드랍아웃을 계산해서 이제 적용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과접각을 이제 방지하고 모델을 이제 일반화 성능을 향상하게 됩니다.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학습 스케줄러 통해서 이제 각 스텝마다 이제 학습률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 그라디언트를 이제 초기화합니다. 이 개발 세트,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어떤 체크 포인트와 관련해서 이제 평가하고 저장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이제 이 에포크는 5번째에서 그 10번째까지 이제 실행하게 되고요. 5번째에서 이제 10번째까지. 그래서 모델을 이제 평가 모드로 이제 전환하고 그래서 이제 드랍아웃 등의 이제 학습에 특화된 레이어를 이제 평가 중에 이제 작동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토탈 로스는 이제 초기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울기 계산은 이제 그 수용하지 않고 평가 중에는 이제 모델의 가동치가 갱신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데이터 로더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런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개발 세트에 이제 입력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토커나이징 한 다음에 텐서로 이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 세트에 이제 그 출력 텍스트도 이제 토커나이징 하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텐서로 변환하고요. 모델에 이제 이런 개발 데이터를 그러니까 테스트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디벨로프 이제 데이터를 입력으로 해서 이제 이런 아웃풋 값을 이제 얻고요. 그 다음에 배치의 이제 손실을 이런 이제 토탈 로스하고 그 다음에 배치의 이제 이런 손실 값을 이제 더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버리지 로스를 계산하고요. 이런 식으로 디벨로퍼 데이터 로더분의 토탈 로드 그리고 평균 에버리지 로스를 이제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에 맞는 체크 포인트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그 F쿨을 이제 저장을 하고요.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학습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부분을 살펴보면 이 니마 모델에 대해서요. 최첨단 이제 언어 모델 오픈AI라든지 뭐 이런 것과 이제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2,000개의 예제인 그 알파카 65밀리언 이제 파라미터를 가진 알파파하고도 이제 비교 테스트 같은 걸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니마는 출력의 이제 50% 정도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수하다고 이제 평가를 매겼다고 합니다. 실험 그래서 이제 휴먼 이벨레이션 평가할 때 어떤 게 이제 설정을 했는지 살펴보면 이제 니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각 테스트 프롬프트에 대한 이제 단일 응답을 이제 생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참가자들, 그러니까 테스트할 참가자들한테 니마의 출력과 어떤 각 기준선의 이제 출력을 이제 비교하고 이제 선호도 같은 것을 이제 표시하도록 했고 그 실험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GPT-4를 가지고도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베이스라인은 이런 5가지 그 알파카 65밀리언, 오픈AI의 다빈치 003, 그 다음에 구글 바드, 그 다음에 클로드, 그 다음에 GPT-4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 각 기준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응답을 이제 생성을 했고 P는 0.9, 타우는 0.7로 이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대 이제 토큰 길이는 이제 2048개고요. 방금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각 단계에서 어떤 주석에게 이제 단일 프롬프트하고 그 질문과 답변이니까 이제 응답이 이제 2개가 이제 응답을 줘서 그러니까 그 다른 모델에서 생성된 거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응답이 2개 단일 프롬프트는 하나고 응답은 이제 니마
응답, 그 다음에 다른 모델 응답 이런 식으로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평가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이제 어떤 응답이 더 나은지 이제 그런 거를 테스트를 했겠죠. 그냥 라벨링 하도록. 그리고 GPT-4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 주석자 간의 이제 합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타이, 이제 할인에 대한 이제 정확도를 사용해가지고 그 주석하는 사람들께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이제 계산하는 이런 방식을 또 취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면 두 주석자가 점수가 이제 동일하면 이제 1점,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이제 1점을 부여하고요. 한 명이 이제 더 다른 한쪽 한 명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타이로 이제 간주했고, 그래서 점수는 이제 0.5점을 이제 줬다고 하고요. 그 외의 경우는 이제 0점을 이제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50개잖아요.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이제 50개인데, 그것을 이제 보면 이제 어떤 단일 프롬프트에 대해서 두 모델에 이제 응답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무작위로 선택해서 이런 이제 합의, 주석 간 합의를 이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는 이제 측정에는 이제 저자, 군중, 그 다음에 GPT-4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일반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그 합의에는 이제 82%, 그리고 이제 사람과 그 다음에 저자는 이제 81%,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저자는 78%,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사람하고 저자들 간에도 비슷비슷한 어떤 유사한 합의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GPT-4하고 이제 사람들 간의 이제 주석 합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 사람하고 GPT는 이제 78%,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이제 GPT는 79%, 이제 거의 비슷하죠, 이것도.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트렁크 테스트를 이제 본질적으로 통과했다고 이제 주석자 간의 이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이제 살펴보면 이게 인터 어네털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타이 할인 이제 정확도를 사용해서 어떤 주석자 간의 합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쭉 그래서 결론 부분 보면 이런 트렁크 테스트라는 것은 GPT-4가 이제 인간 주석자와 이제 동등한 합의를 이루고 있어서 이 본 과제 그 니마 같은 경우에 트렁크 테스트를 이제 본질적으로 통과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마는 이제 타이 할인 정확도를 사용해서 어떤 주석자 간의 이제 합의를 이제 측정했고, 그 결과 인간 주석자들 사이에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합의가 있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PT-4하고 인간 주석자의 합의도 이제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GPT-4가 인간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나왔던 표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에 디벨로먼트 데이터,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앞에 쭉 설명했던 이제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사람의 선호도 평가를 보면 이제 300개의 테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런 다섯 개의 모델에 대해서 이제 평가한 걸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요 색깔이 코발트 색깔 이제 니마가 승리한 거고, 이건 이제 타이, 이건 이제 니마가 이제 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GPT 이런 알파카하고 그 다빈치 003은 이제 그 니마가 낮고, 나머지 부분들은 바드라든지 클로드라든지 GPT-4, 특히 이제 GPT-4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니마보다 좀 그 사람의 이제 평가도 측면에서 더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4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이게 결과인데, 보면은 역시 알파카하고 다빈치 003은 이제 나마가 더 낫고요. 바드라든가 클로드라든가 GPT-4는 이제 역시 그 니마보다 이제 이런 게 더 사람들이 그 답변이 더 낫다고 이제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표면 정면 가설, 그 슈퍼피셜 얼라이먼트 하이퍼시스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모델의 지식과 능력이 거의 전적으로 이 사전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전 학습 동안에 이제 학습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얼라이먼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때 어떤 형식의 하위 분포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이제 가설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사전 학습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가설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만은 이제 그것을 이제 검증하는 거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거는 이제 모델의 지식과 이제 능력을 사전 학습하는 동안 이제 학습을 한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프리트레인 된 모델이 이제 X인 거죠. 얼라이먼트라는 것은 이제 모델이 이제 어떤 사용자하고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형식의 이제 그 하위 분포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치는,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이후에 이제 얼라이먼트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델이 적절한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형식 같은 거를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 함수는 이런 어떤 그 정렬 상태, 얼라이먼트, 입력 X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타일 같은 것들이 있겠죠. 어떤 이게 그 얼라이먼트 요소는 입력 데이터하고 얼라이먼트 그 스타일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요소로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사전 학습된 모델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입력 X에 대해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되어 있다는 거고, 정렬된 모델 같은 경우는 F 얼라이먼트 이제 입력값 X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이 이제 이런 얼라이먼트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낼 수 있겠죠. 그 어떤 G라는 게 있을 때 F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그 입력 X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X가 이제 요소로 갖춰진 거죠. 정렬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적은 수의 n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이제 모델을 정렬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함수인지 얼라이먼트가 입력 x하고 스타일 s가 이제 요소로 있을 때 그것은 이제 f 트레인드 x는 with alignment tweak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면 이제 어떤 새로운 특성에 맞게끔 모델을 이제 그 파인 튜닝 해가지고 성능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표면 정렬 이제 가설에 따라서 사전 학습된 모델인 F 프리트레인은 이제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적은 수의 예제 n으로도 모델을 효과적으로 이제 정렬시킬 수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 프리트레인 모델이 이제 이미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대규모 데이터 없이도 이제 모델을 적절히 미세 조정하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가 뭐 양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양은 이제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이미 양은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의 품질과 이제 그 다양성, 그 품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성이 파인 튜닝 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 리마 모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 평가에 있어서 그 50개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테스트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니마의 응답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평가를 했을 때 50%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우수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38%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통과할 만하다고, 나머지 이제 12%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다라고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88% 정도에 대해서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셰프트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그 마지막 훈련 세트에서 이제 소수의 이제 안전 관련과 관련해서, 그래서 뭐 악의적인 의도에 대해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그 다음에 또 유명인들의 주소를 이제 제공하라고 요청했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안전하게 한 8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제 데이터가 그 적은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데이터가 이제 품질이 더 나은지, 그 양적인 부분들을 이제 소고해 가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P를 이제 0.95로 줘서 이제 설정을 했고, 다양성 측면, 이제 품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다양성은 이제 이런 앞에서 있는 그런 스톡 익스체인지라던가 위키하우라든지 이런 그 거기서 이제 샘플링 데이터를 이제 샘플링을 했고, 어떤 2,000개 이제 훈련제 데이터 셋을 각 철치에서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 이제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으로 테스트하기 해가지고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2,000개의 예제를 샘플링 했고, 그리고 이건 이제 필터링 없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터링 된 거 하고 이제 비교하는 이제 그런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훈련된 모델 간에 이제 0.5점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필터링 된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결과 부분을 이제 보면 어떤 다양성이랑 측면에서는 일적인 프롬프트하고 이제 우수응답을 포함하는 스택 익스체인지 데이터는 이제 동질적인 프롬프트와 이제 우수응답을 포함하는 그 위키피디아 데이터보다 좀 더 이제 얘가 위키피디아보다 좀 더 이제 그 성능이 좋았다고 하고요.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필터링된 그 스탁 익스체인지 이제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이 필터링 안 된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게 뭐라고 있는데 6이라고 있나요? 1에서 6 라이커트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면은 이제 어떤 설문조사나 평가에서 사용되는 그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가 특정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동일하거나 그 다음에 만족하는지 이제 측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이제 이렇게 1부터 이렇게 6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이 가장 좋은 거고, 1이 이제 가장 나쁜 거고요. 그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매우 이제 유용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밸루에이션 평가할 때 1에서 6 라이컷 척도 방법을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이제 특정 응답이나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평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챗GPT가 생성한 응답의 유용성을 평가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자는 이제 해당 응답이 얼마나 유용한지 1에서 6 까지 이제 숫자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양 퀀타이티드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양보다 다양성하고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제의 수를 늘리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를 많이 주면 이제 성능이 향상된다고 이렇게도 이제 많이 알고도 있는데 여기서 테스트할 때 이제 이런 스탁 익스체인지를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이제 훈련을 시켜봤는데 그렇게 크다지 뭐 2배를 늘렸다고 하는데 그다지 이제 품질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정렬 얼라이먼트라는 게 스케일링의 법칙 중에서 이제 단순히 그 어떤 양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높은 품질, 그 다음에 다양성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얼라이먼트가 작용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한 설정도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과 같이 그때 이제 1에서 6 라이커 척도라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P는 이제 0.95를 줘서 이제 양보다 어떤 그 데이터의 품질과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P를 이제 0.9를 줘서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양을 늘리는 것이 항상 이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다양성과 품질의 이제 얼라이먼트가 이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답변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분포와 관련된 거, 이건 그 입력 분포와 관련된 거, 이제 출력 분포와 관련된 거, 그다음 이거 안전성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리마가 이제 답변한 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마의 이제 응답 예시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어떤 이제 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훈련된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새로운 어떤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는 정도. 아무래도 인 디스트리뷰션이 좀 더 이제 답변을 잘 할 테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대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응답을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프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니마가 이제 어떤 다양한 유형의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특히 이제 이 in distribution과 이제 그 out of distribution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제 나타내고, 이제 그 세프트 부분에서도 이제 응답 방식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응답이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미지는 in distribution, 그 다음에 out distribution에 대해서 이제 어떤 프롬프트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이제 살펴본 거고요. 이것은 in distribution은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그 학습한 특성하고 유사한 그런 거 분포 내에서 특성하고 이제 유사한 것을 이제 물어봤을 때, 프롬프트를 물어봤을 때고, 이제 이건 이제 전혀 다른 좀 되게 다양한 그런 프롬프트, 학습한 거 그런 그 특성들하고 조금 별개 그런 것들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런 내용에 대해서 요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이제 뭐 응용된 그런 프롬프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그 일반화적인 이제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제 일반화된 측면에서도 이제 좋은 답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어떤 그 다재다능한 그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응답의 그런 품질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떤 그거를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는 크리에이션 이제 퀄리티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런 그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건 이제 위키아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필터링을 안 한 거, 아무래도 이제 필터링 한 게 이제 더 좋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제너럴한 그 응답에서는 이제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이제 점수가 이제 더 좋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이제 어떤 품질적인 측면에서의 그 크리에이션 이제 퀄리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것은 트레이닝을 이제 많이 시켰을 때예요. 이쪽으로 이제 이건 더 많이 시켰을 때 얘긴데, 트레이닝을 많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크리에이션은 이제 그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닌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면 데이터 양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양보다는 어떤 그 데이터의 품질하고 이제 다양성이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성능 변화입니다. 다중통 대화, 그러니까 멀티톤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품질을 개선하는 게 이제 더 낫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개입했을 때 그 응답이 이제 우수성이 이제 45.2%에서 70.1% 이제 증가를 했고요. 실패율 또한 42톤당 15번의 어떤 제로샷에 대해서
15번 이제 42턴당 이제 15번 실패했다고 하면 46턴당 이제 한 번밖에 실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의 이제 파인 튜닝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예,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이건 이제 응답에 대한 품질이고, 그다음 대화 품질에 대해서는 이제 전차 대화 품질을 이제 비교한 결과 미세 전쟁 모델이 10개 대화의 중 이제 7개가 더 나았고, 세계에서는 이제 제로산 모델하고 이제 동일한 성능을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단지 30개의 예제에서 비롯했다고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제 어떤 이런 제로샷 분야에서 다이얼로그로 이제 파인 튜닝 했을 때 이렇게 76.1%에 대해서 42.2%에서 파인 튜닝을 하니까 이렇게 76.2%가 되고 19%에서 21%로 이제 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일도 이렇게 높았는데 35.7%였는데 이렇게 2.1% 이제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게 이제 30개의 어떤 대화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미세 조정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모델을 이제 많이 파인 튜닝을 통해 가지고 그 성능을 이제 개선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결론 부분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어떤 1000개의 신중하게 선별된 이제 예제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그 사전 학습,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그 어떤 그 더 다양한 이제 어떤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이제 놀라운 이제 그 성과를 발휘했고,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이제 한계점도 있었다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예제를 구성하는데 이제 드는 어떤 사람이 많이 이제 개입이 돼서 하니까 정신적인 노력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사람의 개입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확정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마 모델이 제품 수준이 모델만큼 견고하지 않다라고요. 이것은 이제 니마는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응답을 생성하지만 그 디코딩 중에서는 좀 이렇게 운이 나쁜 샘플이나 그 다음에 적재적인 프롬프트에 이제 중도 이제 약한 그런 이제 응답 이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논문이 얘기하는 사전 학습 단계가 이 니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사전 학습 그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사전 학습 단계에서 이제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이 파인 튜닝 단계 파인 튜닝 단계에서 어떤 양을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 데이터 양을 높이는 것보다 데이터의 어떤 질을 높이고 그 품질을 높이고 그리고 다양성을 높이는 게 그 제너레이션 그 응답 그다음에 정확도 높은 이제 응답을 LML 모델이 응답을 이제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더 낫다라는 것을 이제 니마 모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